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0월 20일 일요일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는 부산에서 6경주의 올 시즌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이죠. 자,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올 시즌에 뚝섬배 그리고 KNM배 1차, 2차 관문에서 모조리 우승을 석권한 실버 울프가 이번 경남도지사배에서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히려 이런 경주는 입상 도전 파트너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경남도지사배 대상 경주 부산 6경주 저희가 후반부에 실버 울프와 동반 입상할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이번에 코스 2점의 강공선행 작전까지도 가능한 3번 러블레이스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4번 굿센스의 기습 선행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4번 굿센스가 이역기수와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너무 빠른 레이스 속에 고전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편성 선행마가 없습니다. 흐름이 그다지 빨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반 뒷심의 우위를 충분히 발현할 2번 마패봉의 종반 역습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적극적으로 레이스 펼치며 강점을 지녔고 채찍발도 잘 받아요. 공백 이후 실천하지만 컨디션 크게 하자는 없어 보이고 4번 바램 이번 경주에서도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이고요. 이번 경주는 직전과 같이 빠른 흐름은 예견되지 않아요. 거기서 1300m로 거리 내렸죠. 두 번의 실수 없습니다. 1번 이 블루파이어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설령 선행을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에 일반 편성 돌아온 4번 킹 오브 글로리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입상 도전마로 보입니다.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능력에서 앞서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56의 부담 중량이 약간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정도현 기수 기용으로 56kg를 이겨냈던 전력이죠. 11번 뉴욕망씨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행도 나설 수가 있겠고 최소한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전 외곽 돌고 무너진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3번 치프 에이스 강조드리고요. 직전에 토스코 노바케에서 이어 2차 입상을 했잖아요. 당시 앞선에 금투사가 이끄는 페이스에 선두외곽 적극적 레이스로 입상을 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장거리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 이 복병 가치 있는 3번 이 삼성불패 부중이 56인 걸 보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정 상대적이라는 조건 11번 모르피스의 1800m 선정 가능성은 선임력으로 여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토스코 노바켓이 갖고 있는 그 선임력과 근성 발휘, 그 다음에 꾸준히 뛰는 탄력과 초반에 붙여내는 그 초준속, 그런 영리함까지 갖추고 있는 전력, 작년도 그랑프리 도전했었죠.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의 전력 상당히 눈에 띄는 가운데 직전에 실전 경험을 치러왔던 말들의 순위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앞선 경주들이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다들 신마 레이스인데요. 신마 레이스 중에 한 경주는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데뷔전부터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신마들에 대한 전력 분석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주행 심사 때 보여준 능력치가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 능력 역시 참고사항이 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저는 4번 야호 골든캣 먼저 추천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주행 심사 때 이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호기록으로 통과한 말들 먼저 눈에 띌 수도 있겠고요. 그 말들에게 관심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야호 골든캣을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순발력이 기록이 느리다고 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해드려야죠.
굉장히 느릿하게 통과에 의의를 두는 걸음으로 안정적으로 통과를 한 전력입니다. 순발력도 좋고요. 채찍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탄력을 붙였을 때 기수의 그 수능도도 상당히 좋았던 전력. 아니나 다를까 훈련 시에도 동반 훈련할 때도 상당히 좋았었던 탄력을 보여주면서 안정감 있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심사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말에 힘을 더 키우고 출전하고 있는 4번 야호 골든캣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선행 1순에 대한 기대치 가져볼 수 있겠죠. 이 말과 함께 선행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말은 6번 금화키튼입니다. 금화키튼 같은 경우에는 주행심사 때부터 나는 선행을 반드시 나가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초반부터 게이트 열리자마자 채찍을 대면서 선행을 나섰던 전력입니다. 그만큼 좋았던 순발력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상대적으로 강했던 상대말들에게 덜미를 잡혔었던 케이스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스스로 뛰는 걸음까지 보여줬었던 말이기 때문에 6번 금화키튼의 순발력 역시 무시하긴 힘들죠. 1번 레전드 윈과 7번 머니챔프 이 두의 말이 데뷔전 경험이 있는 실전 경험이 있는 전력들이고 따라 뛰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입니다. 순위 상승이 조금씩 되어지고 있는 1번 레전드 윈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의 그 이점을 직전 경주처럼 2번 게이트의 그 이점을 그러니까 좀 힘이 덜 찬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점을 이번에는 서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7번 머니챔프는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그 순발력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추임력이 기대가 됩니다. 경부대로 자마로 이제 서울에서 첫 번째로 데뷔전을 치렀던 전력이니만큼 조금 더 순위 상승해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신마들이 이 경주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 형국인데 4번 야호 골든캣, 6번 금화키든, 그리고 5번 원더풀 글리터, 공희 자, 레이스를 선행으로 주도하며 모두 1위로 두 마필은 1위로 통과했고 6번 금화키트는 3위로 통과를 한 전력이죠. 과연 이제 실전에서 얼마만큼 순발력을 발휘하며 모래 안 맞고 뛸 선행마가 존재하는 가운데 선행을 나서지 못한 이 신마 중에서 모래 맞고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부분 추리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중에 4번 야호 골든캣, 그렇죠. 김지영이 한 설명대로 앞선을 장악해 나가면서 통과에 의의를 둔 크게 그리고 강하게 추진 없이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다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주행심사 이후 훈련 완성도도 상당히 좋아졌고 4번 야호 골든캣을 이 편성의 신마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해 주셨습니다. 뛰어봤던 전력 중에서 1번 레전드 윈 그리고 7번 머니챔프의 중반 역습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부분. 자, 여기 5번 원더풀 글리터도 있습니다. 자, 역시 주행심사 때 이제 선행주도 레이스로 1위로 통과한 전력인데 9월 20일 날 결코 가볍지 않은 주로 컨디션에서도 자, 선행 나서 약간 경합 선두 레이스를 펼쳐내면서도 막판까지 아주 근성 있는 걸음을 끌어냈던 전력이잖아요. 5번 원더풀 글리터 이번에 망사눈 가면도 쉬웠고 만에 하나 선행을 나서지 못한다라면은 망사눈 가면의 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김지영 의원, 요 신마 5번 원더풀 글리터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주행심사 내용 자체가 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이 힘으로 뛰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힘만으로 뛰는 유형의 말이 선행으로다가 주행심사를 통과를 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선행을 못 나섰을 경우에 무너질 확률이 가장 높고요. 선행에 실패했을 경우에 바깥으로 삐쳐버리는 경향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소 훈련 때 주행 불안감을 보여줬던 것은 아닙니다만 실전에 대한 경험이 좀 적다라는 부분에서 이 앞말이 힘으로 뛴다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려서 데뷔전은 좀 지켜보고 싶은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네, 서울 이경주 6등급 2세마 경주는요. 데뷔전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가 됩니다. 4번 야호 골든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4경주는 토요일 4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9대 편성 최근에 능력 상승세 또한 단거리 검증된 전력도 있지만 자, 이번에 절치부심 변화의 기대치를 가져볼 설악전 나선 말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일단 중심에 세워놓고 싶은 말은 6번 클리어 스토리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마필이고 요편성에서는 선행을 나설 듯합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사이킥 포스라는 걸출한 선행마 틈바구니에서 바로 이선 외곽 적극적인 경합 레이스 펼쳤습니다만 막판 한 100m 남겨놓고 걸음이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 특출나게 내가 선행이다. 그리고 강한 전력의 선행이라고 평가되는 말이 없어요. 6번 클리어 스토리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만에 하나 선행을 선두 장악에 실패하더라도 직전보다는 레이스 흐름이 앞선이 그리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결대로 따라가면 이 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구수가 가능하기에 적정거리 출전 전개 유리해진 6번 클리어 스토리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최단거리 입상했던 4번 페더럴 킹 그리고 1번 페넘브라 공히 직전에 변화를 보였던 말이죠. 여기에 7번 천세 만세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4번 페더럴 킹은 과거에 좀 기대된 악벽도 있었고 모래 맞고 주행 불량 악벽도 노출했지만 실전을 거듭할수록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직전 경주는요. 4번 페더럴 킹이 내선에서 인코스에서 전개를 펼치며 모래 맞고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상당히 좋은 근성으로 최단거리 입상을 했죠. 막판에 결승선 지나 걸음의 여력도 충분했고요. 모래 민감성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됐고 스피드도 붙은 가운데 4번 페더럴 킹 늘어난 거리에서도 선정 기대치,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1번 페넘브라가 마찰은 얇지만 상당히 근성 좋은 마필로 보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2주 전에 펼쳐졌던 1300m 레이스. 상당히 이런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꽃전개를 했다. 어떤 압박 없이 내측에서 따라가며 압박 없이 경합 없이 아주 유리한 전개를 펼쳤는데 어찌됐든 내선 최적의 전개를 직전에 드디어 고대하던 첫 입상을 동거리에서 차지했던 말인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내측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 내선 선입전 다시 한번 가능해 보이고요. 순발력도 상당히 보강된 말이죠. 2주 만에 출전하지만 여전히 컨디션 하지없는 가운데 1번 페넘브라의 선정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7번 천세만세가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이지만 최근에 좀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당시 앞선 느린 페이스의 1코너에서 당시 주행 불량 악벽을 보이며 고개를 들고 상당히 사투를 벌였죠. 기수와 말이. 막판에 좀 걸음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전 거리는 1700m였고요. 이번에 자 레이스 흐름은 직전보다 살짝 빠르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거리 1300m로 단거리로 내렸고 게이트 외선, 모래를 덜 맞고 외선에서 전개 운영을 하면서 막판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7번 천세만세의 실전 변화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뚜렷하게 전개가 유리해졌고 앞선에서 수월한 전개 운영으로 적정거리 출전하는 6번 클리어 스토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기복마 혼전 구도로 판단이 되는 서울 4경주이고요. 이제 토요일 4경주하고 분할이 되면서 이제 편성 후기를 노려볼 수 있는 말들도 눈에 띄는데 앞선 공략을 할 수 있는 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민병철 위원이나 저나 같아요. 그 말을 누구로 보느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저는 우선적으로 4번 페더럴 킹의 선입 탄력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 물론 7번 천세만세 같은 경우에도 3위 승급 착순에 걸려있는 상황이지만 입상 경험이 확실히 있는 전력 중에 하나인 4번 페더럴 킹이 다시 한번 1300m 재도전이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탄력을 느린 흐름에서의 유리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기에 저는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말 6번 클리어 스토리도 좋기는 하지만 2번 새로운 법에 3번 만에 하나 등의 전력들도 충분히 가세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특히 2번 새로운 법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적극적으로 선두권을 붙여봤었고 상대가 좀 빨랐고 그대로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3번 만에 하나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같은 경우에도 직전 1700m에 출전을 했었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었던 게 그 말이 왜 나가 있지? 그 저 앞에? 라고 의아하게 봤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갔을 경우에 장거리에 대한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의뢰 쉽게 무너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거는 달리 끈끈이 버티는 걸음까지 보여주면서 순위권 안착이었거든요. 3번 만에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거리를 줄였다라는 부분은 선두권 적극적인 공략도 가능해 보이는데 3번 만에 하나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절대 강제가 없는 구도이고 저 또한 직전 대비 거리를 대폭 내린 선임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형국입니다. 그중에 주인공 중에 하나가 3번 만에 하나가 되겠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11번 뛰면서 딱 한 번에 3차 성과를 내며 결정력이 부족한 현상 아직은 좀 아쉬운 면모를 보였지만
3번 마네아나가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내치길 선입관 끈끈한 전력으로 내린 거리에서 선전기 대치가 가능하다는 부분 일견 동의하고 있고요. 당일 컨디션 여부 체크 후에 복병같이 논해보고 싶은 말입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뚜렷하게 전개 유리해졌고 적정거리 출전에 6번 클리어 스토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하이페이스가 예견이 됩니다. 선두권 전력들 또한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흐름이 빠르게 진행된 최단거리인데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4등급 10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딱 보시면 아마 실전에서 게이트가 열린 이후에도 과연 누구를 선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만큼 초반 난타전이 박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번 하늘을 달리다부터 4번 벨리킨이라든가 5번 나라라 힐 등의 말들 인코스에 다 포진을 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들이 결코 느리다라고 볼 수 없죠.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행은 경합입니다. 선행을 나서지 않고서도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장담할 수 있는 말이 인코스에 포진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심지어는 이 말들은 경합 상황에서 무너지기 딱 쉬운 구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도 같이 응수할 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근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된다라는 부분에 방점 찍으면서 저는 그 중심에 6번 위너크라운 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위너크라운이라고 모래 반응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대 말들과 달리 힘이 좋죠. 위너크라운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다라고 한다면 다소 처진 선입전개까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 선입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외곽을 돈다는 뜻입니다. 외곽을 돌고서도 파워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7이라는 높은 부담 증량으로도 선행 강공이 주요에 썼던 전력이고 그 이전에 입상을 차지할 때도 외곽에서 선입으로 응수한 경험이 있는 위너크라운의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다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점수를 주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직전 경주죠. 승급전에서 혼합 4등급에 출전을 해서 어마무시라는 어마무시하게 빨랐던 선행 말의 뒤를 차분히 쫓아가면서도 입상의 끈기를 보여줬다는 점. 국산 4등급입니다. 승급전 말들의 상승세는 매서우나 근성면에서는 6번 위너크라운의 우선순위를 줄만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함께 선입으로 응수 가능한 전력 7번 정조의 꿈, 11번 IM 스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프라이빗맨 추천드립니다. 7번 정조의 꿈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차에서 본인이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요. 멀로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출 때처럼 따라가도 됩니다. 정조의 꿈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동반 입상을 많이 해봤었던 문세영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7번 정조의 꿈 충분히 가능성 높다. 승급전이지만 인정하고 갈만하겠고요. 11번 IM스타가 좀 의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복병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전력인데요.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서 보여줬던 그 빨랐던 흐름을 추입 탄력으로 잡아냈었던 매력은 이번 경주에서 주요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3번 프라이빗맨은 어차피 당일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말이거든요. 승급 착순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면서 순위를 좀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이 편성에서 선두권이 와르르 무너진다. 선입권이 간신히 살아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마지막 끝걸음은 3번 프라이빗맨에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20조 짱콩을 타고 낙마를 한 이후에 20조 말 오랜만에 탑니다. 빅토아루 기수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무선적으로 따라가면서도 경쟁을 보여줄 수 있는 파워풀 6번은 위너크라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네,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한 6번 위너크라운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신 듯합니다. 6번 위너크라운은 직전에 그렇죠. 어마무시가 이끄는 그 하이페이스를 따라가며 입상 경쟁력을
외산 편성에서 보였단 말이죠. 파트너 7번 정조익금도 최근에 연전 연투 선두권 자유전기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전력. 6번 위너크라운과 7번 정조익금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어드렸습니다. 막판 역습 세력은 11번 위너 IM스타와 3번 프라이빗 맨의 선정 기대치를 말씀해 주셨고요. 저 또한 선두권이 와르르 이제 몰락할 수 있는 경우는 약간 경우의 수가 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10번 힘별 같은 경우도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최근에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지만 직선 탄력은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흠이 따라가면서 막판에 걸음 여력만 남겼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발주도 보완했고요. 10번 힘별. 자, 마지막 역습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힘별이라는 말이 마방 이적 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인기에 부응해 본 적은 없죠. 분명히 발주 연습을 하고 출발에 대한 보강을 하고 있는데 계속 늦출발을 하고 있는 전력이에요. 즉, 이 말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전력이 다 나왔던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서 입상과 우승을 차지할 때의 전개는 선행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입 탄력 면에서 기대를 해본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3번 프라이빗맨이 낫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선두권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연투 기대치 높은 6번 위너 크라운을 중심으로 추천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다수의 세력들이 가세하고 당일 전광판도 참 어지럽게 흘러나가겠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이 하이페이스 단거리 유리한 전개 이점과 컨디션 좋은 말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1월 중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8경주와 분할된 편성구도고요. 어느 정도 인기마의 윤곽은 드러나는데 옥석을 가려드리는 또한 충마 결정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경마는 충마를 잘 세워야 돼요. 중심마는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입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 모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고 타이밍이 늦어 그야말로 착승권 언저리만 맴돌았던 말인데 자, 직전 경주 뚜렷하게 실전 변화 보이며 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은요. 직전에 1300m 레이스 빠른 페이스에 직전부터 망사농감의 승인 장구를 착용하더니 내선에서 모래 맞고 고스란히 모래 맞고 따라가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좋은 근성을 발휘하며 입상을 했죠. 모래 민감성도 없고 이제는 빠른 페이스에 선두 가담 스피드도 보강된 모습 속에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 다시 한번 1300m 레이스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7경주는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자, 4번 파노라마 뷰를 필두로 안쪽 1번 올드코리아 여기에 5번 돌격 앞으로의 역습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4번 파노라마 뷰는 직전 경주 큰 관심은 모으지 못했습니다만 내재 능력을 100% 발휘하며 당시 첫 승 달성했던 말이죠. 당시 빠른 페이스 1200m 거리 3선에서 중해 인코스에서 요마필도 모래 맞고 따라가면서도 직선에서 내측 막강한 추입으로 1200m를 단번에 또한 데뷔전에서 극복을 해낸 전력이죠. 역시 뭐 모래 맞고 뛰어도 마필 능력 끌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 단촐한 편성의 초반 중반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말로 연투 기대치 높은 4번 파노라마 뷰를 강조드리고요. 안쪽에 1번 올드코리아가 지난 7월에 1700m 5등급 굿바이 무대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직전 승급전에서는 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1400m 만만치 않은 거리를 3차까지 했던 전력이죠. 당시 물론 1번 올드코리아는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쳐내며 자, 당시 3차까지 했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발빠른 선행형 마필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나마 8번 브라운 로즈 정도인데 코스 2점에 1번 올드코리아가 자, 내선에서 수월하게 선두권 장악에도 나설 수가 있겠고 거리 내린 1300m 선두권 전개 2점을 전개 유리한 2점을 살려볼 1번 올드코리아가 되겠고요.
5번 돌격 앞으로가 이미 1700m까지 추입으로 입상했던 전력이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타이밍이 늦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직전에는 1300m 출전에 다소 중반에 좀 무리했어요. 앞선이 빠르니까 자, 코너에서 외곽 무빙 뜨면서 다소 힘소준이 있었던 전개 끝에 무너졌지만 오히려 단순한 편성의 5번 돌격 앞으로는 원래의 질주성대로 참고 마지막에 한 발 쓰는 전략이라면 막판에 충분히 역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추임마 5번 돌격 앞으로까지 소개를 드립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모레 민감성도 상쇄가 됐고 이제는 스피드까지 보강되며 연투 기대치 높은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 중에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 컨디션이 걸맞는 3박자가 고루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압축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도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이 그게 8경주하고 분할이 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선행마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1300m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말이 유리한데 분명히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8번 브라운로즈가 지금 선행 나가게 생겼습니다. 브라운로즈라는 말은 따라가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지만 예전에는 선행도 나섰었던 전력이거든요. 게다가 직전 경주에 솔직히 당일 체중이 그렇게 급증하지 않았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을 드릴 뻔했었던 전력입니다. 근데 이제 체중이 많이 불면서 무거워지고 아쉽게 3위에 그쳤었는데 1300m 제도전에 빅토아르 기수와의 첫 승호흡까지 있었던 전력인데 왜 브라운로즈를 무시를 하셨을까요? 전 브라운로즈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선행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선행을 얼마만큼 편하게 나설 수 있느냐 조건을 따져봤는데 저는 오히려 게이트 외곽의 8번 브라운로즈보다 1번 올드코리아가 오히려 코스 이점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을 봤고요. 물론 직전에 상당히 선전을 펼쳤고 3차까지 했죠. 그 강편성에 또한 과거에 단거리에서 앞선에서 레이스 주도하며 입상한 전력도 있는데 글쎄요, 요 편성 일단은 편하게 선행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지수로 보고 있고 뭐 훈련 컨디션도 직전 대비 뚜렷한 변화를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좀 더 경주권 유리한 소개해드린 마필들에게 집중하고 싶은 경주이므로 차후에 좀 노려보고 싶은 말입니다. 네, 서울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이제는 악벽까지 재어낸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5경주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 경주 여건 좋아진 또한 전개 여건이 좋아진 말이 어떤 말일지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말은 8번 컬업 더 가드입니다. 자, 2등급 무대에서 장거리까지 입상 전력은 이미 있었죠. 지난 3월에, 지난 12월에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장거리 연속 3차기 아쉬움이 있었는데 달리 말하면 최근 뛰어왔던 상대가 워낙에 강했어요. 2000m, 1800m에서. 자, 지난 4월 5일 경주 이후에 파행, 근육통 등등의 병력이 체크되는데 크게 심각한 병조가 아니었고요.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9월 21일 날 주행 심사지 그야말로 전 구간 잡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전혀 하자없는 본인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 전 1400m 출전에 상대도 약해졌다는 평가고 전개도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복귀 전 나서는 컨디션 좋아진 8번 컬업 더 가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최근에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었던 2번 로카드 세븐과 앞에 나서야 되는 7번 오성킹이지 여기에 10번 글리터 가세야 합니다. 2번 로카드 세븐은 이미 9월 6일 날 현등급 동거리 1400m를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자, 직전 경주는 자, 초반 전개에서 완전히 최후미를 쳐지며 레이스를 불리하게 펼쳐냈고 막판에 발동이 늦게 걸려 느지막한 추입으로 당시 큰 착시 없이 오착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직선에서의 그 막판 걸음만 따지면은 여타의 마필과 충분한 경쟁력이 있었는데 단지 하나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번 경주 편성이 4번 그레이스홍이나 7번 오섬킹 이지 등등의 이제 선두권 장악 세력이 있는데 내측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마지막에 한 발 몰았을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할 요 2번 로카드 세븐이 직전의 착승권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듯하고요.
7번 오성킹 이지는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직전 경주는 게이트 최외곽 불리한 여건 속에 자리를 못 잡았어요. 어찌 보면 직전에는 좀 과감성이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앞선에 나서서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을 해야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말인데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에 직전에 자리 못 잡고 흠이 밀린 게 페인이었죠. 이번에 득달같이 앞에 나갈 겁니다. 유현명 기수의 기용 요 7번 오섬킹 이즈 이미 7월 달에 동거리 1400m를 선행 강공작전 우승한 입상한 전력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앞선에서 뛸 7번 오섬킹 이즈 실전 변화기 대치 말씀드리고요. 10번 글리터가 한동안 좀 애를 먹였던 말이죠. 경합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타이밍이 늦었던 아쉬운 적도 있었는데 직전에 그 부분을 해소가 되며 당시 인코스에서 적절한 경주 운영 속에 1600m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이번에 승급전에 4km는 대폭 감량 혜택, 거리 내린 1400m, 요 10번 글리터의 선저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부산 오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전혀 하자 없고 내린 거리 편성 잘 만난 8번 컬업 더 가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출전하는 8번 콜옵더 가드이지만 저 역시 콜옵더 가드를 무시를 못하겠습니다. 원체 기본기가 출중한 전력이고요. 아쉽게 지는 것이지 그 능력이 현저하게 밀려서 졌던 케이스는 없는 말이라는 부분에서 현등급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과 적정거리 출전이라는 부분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7번 오썸킹 이지 저도 동의를 해요. 여기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선행형 말이라고 한다면 이제 1번 위스퍼 위시라든가 4번 그레이트송이 있겠죠. 4번 그레이트송 같은 경우에 직전 경주가 굉장히 오랜만에 출전을 했었던 경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왕년에도 선행을 나갔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선행이 득달같이 느닷없다라고 표현할 전력은 아니고요. 직전 경주처럼 이번 경주에는 인코스까지 다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의 선행이면 게다가 김어수 기수의 안장이면 전 4번 그레이트송 상당히 재밌어 보이거든요. 4번 그레이트송이 선행을 나갔을 경우 그리고 추입으로 올라온다면은 9번 선더플라이도 이성지 기수와의 호흡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 그동안 이제 현등급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전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난정 속에서는 한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4번 그레이트송의 선행 경쟁력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죠. 직전에 최상현 기수 기용으로 당시 공백 이후 출전에 득달같이 정말 선행 아니면 난 죽어버릴 거야라는 형식으로 참 밀어서 선행 나섰는데 그게 오히려 페인이 됐어요. 직전에 선행 나섰지만 4번 그레이스송 직선 초입부터 완전히 걸음이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편성에서 아주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의지적으로 김재영 의원도 동의하셨지만 7번 오성킹 이지가 앞에 나가야지 잘 뛰는 말이기 때문에 과연 7번 오성킹 이지의 압박이나 혹은 오성킹 이지보다 빨리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미지수기 때문에 4번 그레이스송은 이 편성에서는 참 다소간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은가 싶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9번 썬더플라이가 최근에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입니다만 차분하게 힘안 비우고 마지막에 몰아쓰는 전략이라면은 이 오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번 썬더플라이는 복병 가치 열어놓고 싶은 말입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하자 없고 능력 우위를 발휘할 8번 컬업 더 가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경주 퀸즈투어의 마지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올 시즌 퀸즈투어의 마지막 관문 경남 도지사배 대상경주입니다.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암말 최강자죠. 실버울프가 과연 이 마지막 관문까지 우승을 차지할지 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지난 뚝섬배와 KNN배 대상경주 모조리 석권한 11번 실버울프 당연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컨디션도 전혀 하지 없기 때문에 우승에 근접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지영 의원, 그래서 요 부산 6경주는 11번 실버울프는 인정을 하고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실버울프에 대한 간략한 설명하고 도전권 중에 복병 가치가 있는 말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 11번 실버울프가 이편성에서 지금 이 2000m라고 해서 무너진다. 우승을 못한다. 2등이 아니라 우승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전국 20만 경마팬이 들고 일어날 기세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뭐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것도 아니고요. 너무 탁월하게 안말 경주에서는 정말 탁월하게 올라오는 그 추입 탄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노세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내년까지 그 나이 제한이 풀려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퀸스터가 내년까지 실버울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응수할 수 있는 말은 5번 스카이베이, 단연 5번 스카이베이죠. 지난해 동대회 우승마입니다. 당시 전개는 뭐 선입 같은 선행이었고요. 선행 같은 선입이었고요. 이찬호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여지없이 탁월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2000m에 대한 거리 감각은 이미 갖고 있는 전력이고요. 그동안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주력을 했고 직전 경주에 소폭이나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버울프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던 전력이고요. 이번 경주에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스카이베이의 선정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시 스카이베이가 지난해 우승할 당시 2위만은 1번 서울의 별이었습니다. 그만큼 앞선이 빠르게 흘러갔을 경우에 선입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안말 경주의 특성상 추입 한 발을 쓸 수 있는 1번 서울의 별의 가치는 또 한 번 높여볼 수 있겠고요. 당시 4위를 차지했었던 4번 골드블루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었던 것이 아쉽습니다만 장거리에서의 추입 탄력은 늘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복병 가치는 있다 판단합니다. 네, 역시 뭐 11번 실버 울프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지영 의원도 동의해 주시고 강하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도전권 세력 중에 어찌 보면 작년도 경남도지사배 때 입상을 했던 또 우승했던 5번 스카이베이와 그리고 1번 서울의 별, 당시 사착을 했던 부산의 4번 골드블루 이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5번 스카이베이는 올해 뚝선배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2차 관문이었던 KNM배에서는 실버 울프에 이어 2차 입상을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11번 실버 울프의 후착 파트너로서 가능성이 높은 말은 작년도 동대 챔피언이었던 5번 스카이베이가 될 공산이 큽니다. 자, 여기에 신진 세력 중에서 서울의 7번 커버걸 저스티스가 눈에 띕니다. 최근에 전개 다변화를 보이며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죠. 8월 달에는 1800m 장거리 선행 강공작전 우승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ST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 자, 의도적으로 후미에서 힘한 배를 잘했고 마지막에 추입으로 입상할 정도로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장점을 선보였던 말이죠. 자유전개마 요 7번 커버걸 저스티스 자, 역시 신진 세력 중에서는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이고 직전에 졸전이었습니다만 6월 달에 뚝선배 입상했던 요 12번 담양 환호의 변화된 걸음까지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올 시즌 퀸즈 투어의 마지막 관문 경남 도지사와의 대상 경주는요. 군계 일학이죠. 여왕 자리를 지켜낼 11번 실버 울프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선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능력 상승세가 뚜렷한 전력의 마필들 상당수 출전한 가운데 과연 1700m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10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1700m 경주가 되겠고요. 앞선 9경주도 1700m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경주 흐름 파악에는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 경주하고는 좀 기록 차이가 좀 나긴 하겠죠. 자, 그리고 이번 10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승급전 맞이하는 5번 컬러풀 조이가 얼마만큼 좋은 능력치를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까지는 1300m에서 선행과 추입을 모두 가능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전력임을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승급전을 맞이해서 과감하게 거리를 늘려 도전을 하는데 상대 말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따라서 컬러풀 조이가 어떠한 전개를 선택을 하든 이번 경주에서도 유감없는 스피드 발휘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 이번 편성의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컬러풀 조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11번 소중한 만남 강급된 말입니다. 이 말은. 소중한 만남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은 사실 2등급에서도 순위권 경쟁력은 있었던 전력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강급이 됐었던 상황이고 순위권에만 머물다 보니까 강급이 됐던 상황이고 이번에는 2등급 1400m 최강팀 선발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2등급 1400m 경주가 편성이 깨졌죠. 그러면서 이 말은 국산마 경주의 출전권을 얻은 케이스입니다. 즉 점핑 출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던 전력이라는 부분. 무엇보다 3등급에서는 1700m 선입 입상 경험이 있었던 전력이라는 부분. 외곽으로 밀려있다 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5번 컬러풀 조이가 추임마로 기본적으로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딱히 선행마가 없는 구도 속에서 소중한 만남이 선행까지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입형 말이니까 누가 선행을 나서든 9번 이스트 킹덤이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2번 금화 킹덤이 가세할 가능성이 큰 상황 속에서 11번 소중한 만남의 선입 경쟁력은 이번에는 주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함께 설명드렸던 9번 이스트 킹덤 승급전이지만 선행 경쟁력, 2번 금화 킹덤 직전부터 좋아져 있었던 그 경주력을 직전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만 일반 경주에 돌아와 있는 이상은 게이트점 사용하는 적극적인 선두권 공략 주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연전 전투에 상승세를 보이는 5번 컬러풀 조이, 이 코너 4개짜리 1700m 첫 도전에서도 무리 없이 무난하게 입상한 자리 지켜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물성기수 기용에 선행을 한번 나서봤는데 그때도 우승을 했지만 원래 각질대로 최근에는 참고 한 발 몰았으며 좋은 능력을 보이죠. 늘어난 1700m 코너 4개짜리도 너끈히 이겨낼 겁니다. 5번 컬러풀 조이 중심마로 소외가치 당연히 높아 보입니다. 도전권들 저희 방송에 저번에 직전에 소개해드렸던 말이죠. 11번 소중한 만남 직전에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치며 입상을 했습니다만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지만 분명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다. 그 부분 핵심 포인트죠. 9번 이스트 킹덤의 선행 강공 작전. 이번 금화 킹덤도 직전에 특별 경주 아쉬웠지만 분명 1700m는 보여줄 걸음이 있어 보이네요. 자, 큰 이견이 없는 경주고 중심마로서는 5번 컬러풀 조이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 코너 4개도 너끈히 이겨낼 것이다. 중심마라수 같이 5번 컬러풀 조이를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저희가 설명드린 3도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마지막 11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경주 자력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당일 액면의 전력으로 1번 릴페트로를 중심으로 전광판이 형성이 될 텐데요. 액면으로 최근에 보여준 좋은 전력의 마필들보다는 최근에 좀 부진했지만 그 패착의 원인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한 진흙속의 진주 같은 복병 전력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당일 전광판에 1번 렐페트로, 6번 장선베어스, 8번 큐피드가이, 11번 피닉스 울프 등등 여러 대의 마필이 팔려나갈 편성이지만 자 김지영현 이 편성에서 그야말로 능력 발휘 충분히 가능하고 자력입상 기대치 높은 복병가치 높은 말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9번 싱싱메리 추천드려보겠습니다. 한 주 출전을 지난주에 출전 등록을 해놓고 훈련을 계속하다가 이번 주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공백이 좀 길었었던 상황이고 1000m에서 58초 3이라는 어마무시한 지금 이게 신기록이죠. 주로 그 신기록을 세워놓고 1200m에서 무너졌던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던 전력인데요. 당시에 유일했던 안말로서 좀 힘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좀 공백이 좀 길어졌었던 상황입니다. 직전 경주 공백 복귀전을 그 안말 안전 경주 특별 경주로다가 선택을 하면서 선두권을 한번 노려보기는 했었는데 더 강했던 강호문 퀸에게 밀리면서 2선에서 응수를 하다가 적응에만 만족을 했던 전력입니다. 적응했어요 이제. 적응했으면 이제는 뽑아봐야죠 탄력을.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은 5번 바람을 그리다로 보입니다. 바람을 그리다 바로 외곽 옆에만 붙어줘도 싱싱메리는 데뷔전에 추입으로 3위를 차지했던 전력이에요. 선행을 나서면 더 뛰지만 추입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싱싱메리의 긴 훈련이 분명히 탄력적인 순위 상승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복병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려있더라면 우리는 9번 싱싱메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기록 세운 말이에요. 근데 골평골절로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직전에는 특별경주 복귀전 방해 여파도 있었고 하지만 9번 싱싱메리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고 상대적으로 인기도 멀어져 있다면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9번 싱싱메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민병철은 외곽의 12번 이글스 그리프터를 강조드립니다. 이미 3등급 무대에서 동거리 1200m를 8월 10일 날 따라가며 입상했던 전력이 있는데 직전 경주는 레이스를 잘못 풀어냈어요. 무리했어요. 외선에서 경합을 했고 왜 이렇게 무리했냐 싶을 정도로 막판에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레이스는 뭐 촘촘하게 빠르게 흘러는 가겠습니다만 직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외선에서 심한 배 전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분명 요 페이스에서 또한 김덕형 기수 기용 2km 감량 혜택까지 있잖아요. 12번 이글스 그리프터 액면의 인기말을 자력으로 눌러 이길 복병같이 높은 말로 12번 이글스 그리프터를 강조드립니다. 네, 결국 서울 11경주는요. 액면의 인기마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보다는요. 워낙에 능력마저 김지영 의원의 9번 싱싱메리 그리고 민병철의 12번 이글스 그리프터 꼭 당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 경마 해설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이 되면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저희가 예측했던 또한 설명드렸던 말들의 입상 저희도 두 손 모아 기원을 해봅니다. 모든 결과는 하늘에 맡겨서 그 결과에 순응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항상 저희는 임하고 있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관리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10월의 마지막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